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항공사 직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외국어 특기자로 내신 반영 없이 수상 내역을 이용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또 외국어 특기자로 내신 반영 없는 대학 지원 시에 공인 어학 성적만 공부해야 될까요? 내신과 정시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항공사 직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항공사 직원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생각한 게 있을까요? 항공사 지상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신혁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 상담사에 보니까 우리 학생이 그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떤 건가요? 네, 외국어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격에 유리한지 궁금해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구가 이제 그 특히 일본어에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점이 중요한지도 우리 친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만 선생님 볼 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입시 전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 그런 점에서 나에게 딱 맞는 기준이 뭔가 잘 주목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일단 1학년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8.1등급, 수학은 6.7등급, 영어는 7.9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회도 7.9등급인데 국수 영사만 보면 평균 한 7.7등급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여기 우리 친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전공을 한 상업 정보 과목의 이 성취도 평가 영역을 보면 D등급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국어, 수학, 영어로 주요 교과의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자, 국어는 9등급에 출발해주면 7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7등급에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7등급으로, 영어는 8등급, 9등급으로 내려갔다가 7등급으로 상승했던, 소폭 상승한 그런 성적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자, 모의고사 성적은 지난 3월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형에 100분이 12.5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7등급이고요. 수학 A형 6등급, 영어 7등급에서 국어, 수학, 영어 평균 6.7등급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국어는 7등급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8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2개 등급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영어는 1개 등급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은 살짝 올라간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우리 친구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개학년을 체육부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학교 홍보단 활동,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우리 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라는 홍보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냥 학교 축제 운영위원으로 학교의 축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고요. 네, 동아리는 도서 봉사 활동을 했고요. 도서반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는 지금 1학년 때는 67시간, 2학년 때 45시간, 아마 좀 2학년 때 좀 더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100여 시간 이상 됐고요. 방과후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15시간, 2학년 때는 지금 1학기 때까지 확인이 된 건데 한 1학년 때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주로 이 진학 패키지라고 그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하는 국어, 수학, 영어 프로그램에 좀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 친구 일본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외국어 말하기 대회 일본어 부분 금상을 받았고요. 그다음 외국 경시 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교과 우수상 그다음 일본어 2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 일본어 말고도 기업 탐방 소관문의 UCC 제작 대회나 신앙송 UCC 대회에서도 은상 동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교회상이긴 하지만 좀 참고삼아 보면 우리 친구 서울교대에 시행했던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 일본어 부분입니다. 중등부 동상을 받았던 그런 그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요.
이제 그 외국어 말하기, 노래 부르기 대회, 일본어 부분이겠죠. 외국어 인증 경시대 일본어 부문, 교과 우수상에서 일본어 관련된 수상을 계속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요. 역시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신앙송 UCC 작품 공모전에 역시 장려상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정보기술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살펴보면요. 자, 1지망은 한국외대 일본 언어 문화학부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다음에 2지망은 자, 인하공업 전문 대학교 항공경영과 1호 특기자 전형. 그다음에 3지망은요. 자, 36대 일본어학과 일본어 특기자 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상 경력을 보니까 뭐 일본어로 굉장히 많은 그 상들을 받고 그래서 일본어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했던 그 학교 생활의 성실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우리 친구 많이 좀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특성화고 진학반 학생으로 이제 그 특성화고에 다니지만 진학을 이제 준비를 한 학생이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 개 교과를 하면 7.6등급 정도 되니까 상위권 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기준 그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하위권 수준의 성적이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성화고 학생인데 이 일본 무역 관련해서 상업 정보를 전공을 했는데 2학년 과정까지 한 44단위 정도 상당히 많은 단위를 이수를 했는데 이 성취도가 A부터 E까지 한 5개 등급인데 4개 등급, 4개, 네 번째 한 D등급 정도 받고 있으니까 이 특성화 관련해서 우리 친구가 이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성취도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가 분명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본어 회화, 그 다음에 통상 일본어 등과 같은 과목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A등급 또는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일본어 관련해서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정보 교과에서는 보면 경제, 회계 과목이 그 컴퓨터나 아니면 전자무역 같은 과목보다 좀 경쟁력이 있는 것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한테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 우리 친구 대답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우리 친구 그 보니까 일본에서 생활을 좀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한 언제까지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전까지 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한 5년 이상 생활을 했네요. 우리 친구 보니까 그 일본어 특기자 전형 준비를 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공인 일본어 능력 시험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JPT나 JLPT 어느 정도 등급의 점수를 가지고 있나요? JLPT는 N1을 가지고 있는 네. 거고요. JPT는 800점을 800점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이제 그 비교과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건 학교 생활 굉장히 매우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담임선생님 뭐라고 써면 순수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보통 순수하다는 표현 잘 하지 않는데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어떤 친구들이 순수하냐면 자기 계산적이지 않고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자, 정말 진심으로 뭔가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보통 순수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우 헌신적인 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학급 체육부장을 3년 연속할 정도로 이 국기, 육상 등 모든 체육 종목에 소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재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보통 체육부장은 담임선생님이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대회에서도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 학생들이 음을 못 잡는 걸 우리 친구가 좀 잡아줬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송 UCC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받은 비교과 영역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친구가 그 문화예술 분야의 상당 부분 소질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추정을 해보면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상당히 그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좀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좀 경험한 그런 그렇죠.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교과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학교 홍보단이나 이 도서 봉사반 활동이 둘 다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학교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보겠다는 진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활동이거든요. 공통점이 힘듭니다. 자기 시간을 많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한 점도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학교 생활의 우수성이나 성실성, 자기 주도성 등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성실하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아요. 학생. 네. 네, 일본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한테 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친구가 현실적으로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전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이 가장 나한테 유리한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한 희망 대학을 한 2배수에서 3배수 정도로 선정한 후에 전형을 꼼꼼히 분석을 해서 최우선 적정한 전형부터 좀 지원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그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요, 잘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신이나 수능보다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땐 자신의 장점인 일본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면접에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친구의 JPT 같은 경우는 800점 이상이니까 보통 650점 이상이면 최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JPT 같은 경우는 N1 수준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회화 가능하거나 아니면 1년 정도 노력을 들인 것보다 훨씬 이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하지만은 최근에 특히 외국어 특기자 전형의 학생 수가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이유는 네. 이 외국어 특기자 전형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서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면 경쟁이 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2개 영역 정도는 우리 친구가 준비를 하면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어 영어와 관련된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강점을 좀 더 살려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럼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의 적합한 전형 화면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순위는요, 우리 학생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형입니다. 바로 뭐냐면 특기자 전형, 일본어 특기자 전형을 보는 대학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혹시 지원 자격이 된다면 우리 친구가 혹시 다문화 전형, 다른 전형보다는 경쟁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친구가 좀 기준이 되는지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네, 3순위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가 이 교과의 좀 불리함을 좀 커버하면서도 좀 나를 부각시키신 전형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학생 강점이 있는 일본어 특기자 전형을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 전형의 그 진단 이유 또 대비법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1순위로 일본어 특기자 전형 우리 친구의 생각을 제가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오늘 상담에 제일 궁금했거든요. 우리 친구 공인 일본어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 네. 그래서 막 500점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높았어요. 다행히 한 800점 정도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이제 JLPT 같은 경우에 N1 성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JLPT 성적이 훨씬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언어를 습득하고 이 언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을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냥 일본 자국에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JLPT가 훨씬 유리하고, 국내에서 출제하는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인 JPT는 조금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우리 친구가 800점 정도 점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치러지는 시험이니까 우리 친구가 JLPT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JPT도 지금 한 900점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친구가 좀 강점을 더 강하게 부각할 수 있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다문화 전형인데 지원 자격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대한민국 일단 국적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조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요강을 보시면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동일 계열만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 상업 계열이다 보니까 공대나 이런 전형 또는 언어 계열은 또 지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경영이나 경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종합 전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은 역시 국어, 영어, 직탐 중심으로 좀 하면 우리 친구가 정시 지원까지도 좀 계획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었던 특기자 전형을 적극적으로 오늘 지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인하공전, 369대 등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희망대학에 대한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친구 첫 번째 제1지망 한국외대
일본 언어 문화학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단 전형 방법은요. 자, 외국어 특기자 8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서류는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이제 서류를 보시면요.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인데 이 활동 보고서가 보면 최대 7개인데 이게 뭐냐면 한 개는 지금 외국어 성적이잖아요. 나머지 6개를 좀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번역 우수성과 잠재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면접은 외국어 능력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인성과 학업 능력 역량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으로 지원 계획은 가능합니다만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이외에 6가지 이상의 우수성을 20매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미지수고요. 일단 그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웠고요. 근데 자신의 외국어 실력 수준이 최상위급이라면 지원이 가능한데 의사소통 수준이라면 합격 기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인 외국어 실력, 일본어 능력 시험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현실적으로는 좀 지원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고려를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한 3.4등급, 한 수능 한 2.79등급 정도 되니까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 능력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인하공업 전문대 항공경영과 일본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 항공경영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 특기자 전형을 비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사실 일본어 특기자를 갖고 항공경영을 가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인하공업 전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항공운항과입니다. 그래서 수시 1차에서 2명, 2차에서 2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친구 일단은 JPT 800점이니까 600점 이상 지원 가능 일단 점수는 넘어갔고요. 네, 어학에서 40, 면접이 60인데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내신 7등급도 극복한 사례는 있긴 하지만 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우리 친구가 조금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네. 희망인데요. 삼육대학교. 자, 일본어학과 일본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일본어 특기자 5명 모집하는데 그다음 JPT나 JLPT는 전부 다 최저 지원 자격 다 충족해 있고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이 삼육대를 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1단계 4배수를 선발한 어학 실력만 갖고 100% 선발을 하잖아요. 점수 1점이라도 더 높으면 우리 친구가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2단계 보면 면접이 20% 들어가지만 여전히 1단계 어학이 80%입니다.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제한 없이 우리 친구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가장 최적의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희망대학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서서 궁금해했던 점이 외국어 특기자로 내신 반영 없이 수상 내역을 이용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렇게 외국어 특기자로 내신 반영 없는 곳으로 지원할 때 공인 어학 성적만 공부해야 할지, 내신과 정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수상 내용만을 가지고 그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은 대학에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상 내역은 보통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학의 전형에서 전형 요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수상 활동만 가지고는 뭔가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그 외국어 특기자로 내신 반영 없는 대학 지원 시 공인 어학 성적 공부해야 되나요? 같이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신 충분히 뒷받침해주면은 좋지만 단기간에 수능이나 내신 을 다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이 외국어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을 우선적으로 내신을 배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외국어 이 어학 능력 시험을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좀 현실적인 좀 학습 목표, 여기에 대한 학습 컨설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노력해도 지금 성적이 잘 안 오르는데 우리 친구가 그 처음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2학년 때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지금 일본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 자, 이걸 지금 극복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요. 자, 일단은 국어 과목을 좀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 전반적인 어휘 부족에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개념의 단어장을 좀 써봐라. 그래서 처음 나오는 우리말, 좀 어려워 보이는 우리말이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서 마치 우리 우리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듯이 그렇게 좀 단어장을 써볼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EBS 교재를 좀 무리해서 많이 보기보다 한 권을 딱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이 구체적인 읽기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영역까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론 영역까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기만 일단 내가 의사소통만 되게 한다. 그래서 기초문항 중심 EBS 교재 공부하면 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어와 영어에 대한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추천 대학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추천대학 우리 친구가 그 삼육대 제가 좀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추천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대학이 바로 서경대학교입니다. 네. 국제 비즈니스어 학부, 그 다음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데 일본어를 3명을 모집합니다. 어학 성적이 100%입니다. 그래서 JPT 700, 그 다음에 JLPT는 N2 이상인데 우리 친구가 모두 다 충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국어, 영어 각 5등급 이상입니다. 이걸 우리 친구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어 능력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현실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수능 최저를 준비하다 보면 정시까지도 장기적인 목표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목표로 설정하는 그런 전형으로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네, 도움 많이 되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일본어의 강점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강점 잘 살려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공사 직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일본어 특기자 전형, 2순위 다문화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4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교과 내신 및 수능보다 강점인 현재 우리 학생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일본어 능력 시험과 면접 준비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정시 전형을 염두에 국어와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36대 일본어학과 특기자 전형, 서경대 국제 비즈니스어학부 외국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입 합격의 꿈에 한 발 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2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정주원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동국대 국제통상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 세종대 호텔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